혹시 2천만 원짜리 운동화 본 적 있어요? 이 브랜드 하면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가 유명해요. 최근엔 특히 나이키 조던과 콜라보를 해서 전 세계 8,500켤레만 내놓은 운동화가 화제가 됐죠. 새 신발도 가격이 300만 원이었는데 리셀가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누가 사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살 수가 없대요. 제이팍이 목에 걸고 나왔던 가방이 있는데 그것도 유명한 트렁크 업체 리모아랑 콜라보한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왜 전에 인간 구찌, 인간 샤넬 이런 분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브랜드에는 수지씨가 유명합니다. 인간 디올. 또 이 브랜드의 남성복 라인은요, BTS 월드 투어를 위해서 브랜드 사상 최초로 투어 의상을 준비했어요. BTS가 실제로 입고 무대에 섰죠. 그리고 남자들한테 스키니진이라는 걸 입게 만든 브랜드가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아주 잘 살펴보면 이 브랜드 제품들 중에 숫자 8 그리고 별 모양이 그려진 게 많은데 이것도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모임 가서 오늘 크리스찬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아무튼 이것 말고도 전지현 씨, 수지 씨, 공효진 씨의 레이디백, 역시 수지 씨, 서예지 씨의 새들백, 다시 한번 수지 씨, 그리고 전소미 씨의 바비백으로 유명한, 자, 오늘의 주제는 오랜 세월 동안 화려함을 뽐내온 명품 디올입니다. 사주 본 적 있어요? 디올을 만든 크리스찬 디올이 14살 때 한 역술인이 디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로 치면 네 사주엔 돈이 안 보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돈이 안 보여?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근데 말이야, 네 사주에 돈은 안 보이는데 전 세계의 여성들이 너를 먹고 살게 해주고 이곳저곳으로 옮겨다 줄 거야. 여행도 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언이 들어맞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자부터가 아니라 이 브랜드의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남자들이 스키니진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을까요? 이 스키니진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입으면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옷차림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생로랑이라는 브랜드 알죠? 옛날엔 입생로랑이라고 했었고요. 또 혹시 대한항공의 승무원 유니폼, 왜 고려청자색 있잖아요. 이거 누가 디자인했는지 알아요? 이러한 얘기들을 다 하려면 디올을 거쳐간 전설적인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품 로고 좀 큰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디올의 혜성처럼 등장한 디자이너, 지방시를 거쳐서 디올에 영입된 천재 존 갈리아노가 많은 걸 바꿔놨죠. 참고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모델이죠. 미국 한복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가 이 존 갈리아노의 열성 팬이에요. 아무튼 디올에 영입된 갈리아노는 뭐 부드러운 실크 같은 소재를 데님처럼 가공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디올의 이름을 반복되게 넣어서 큰 히트를 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아하지만 좀 지겹다 이런 평가를 받던 디올을 아주 화려하고 젊고 섹시하게 만들었다 이런 극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런웨이에 오를 때 막 모델처럼 워킹을 하고 막 무대에 서가지고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끝이 안 좋았어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유태인을 증오한다는 발언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브랜드에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디올의 뮤지 같았던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앞으로 절대 갈리아노랑 얽힌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갈리아노가 버틸 재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갈리아노 이전에는 왜 아까 대한항공 유니폼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거장 지안프랑코 페레예요. 참고로 대한항공 회장님의 사모님이 이 지안프랑코 페레를 좋아해서 승무원 유니폼 디자인을 맡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 체형에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무튼 마치 건축 설계도를 그리듯이 막 디자인을 하고 의상 크로키를 하고 치마 한 폭도 그렇게 만들고 그랬던 지안프랑코 페레도 디올의 디자인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페레 이전에는 역시 디올 하우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디올 샤넬과 함께 프랑스가 낳은 전설적인 디자이너 입생로랑이 디올에 있었습니다. 입생로랑은 디올의 보조였는데 디올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1957년에 디올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디자인 책임자가 되죠. 그때 입생로랑 나이가 불과 21살이었어요. 입생로랑은 디올에서 어깨는 좁게 허리 라인은 높게 치마는 사다리꼴로 퍼지는 트라페즈 라인을 선보였죠. 근데 입생로랑 워낙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입생로랑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로랑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키니진 열풍의 창조자 생로랑을 거쳐서 셀린느의 수석 디자이너를 맡은 에디 슬리먼이 있죠. 2000년대 중반부터 남성복의 슬림핑 열풍을 불러일으켰고요. 남자 스키니진을 창조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에디 슬리먼이 디올 옴무의 책임자였어요. 샤넬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션왕 샤넬의 칼 라거펠드도 에디 슬리먼의 스키니진을 입기 위해서 폭풍 감량을 했던 걸로 유명하죠. 자, 이렇게 보면 워낙 디올을 거쳐간 디자이너들의 면면이 화려하죠. 대단하고요. 그런데 이 유명한 디자이너들 이전에 가장 화려하고 대단한 이름 크리스찬 디올이 있었습니다.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이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숫자 8과 별 모양에 얽힌 사연도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크리스찬 디올이 자기 이름을 건 브랜드에서 활동한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 30년? 아닙니다. 딱 10년이에요.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찬 디올은 1905년 정원의 꽃이 가득한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왜 영국의 도버 해협 건너편에 있는 프랑스 노르망디요? 디올은 항상 잘 차려입은 집안 어른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아무래도 이거에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디올은 자기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자꾸 관료가 되라고 해요. 공무원 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전공도 부모님 뜻에 따라서 정했는데 마음을 못 잡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그런 인물들은 많았어요. 프라다의 미우치아 프라다도 자기는 예술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딴 거 하라고 해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음악가 차이코프스키도 전공은 법학이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아무튼 근데 부모님이 디올의 열정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화랑을 열어줘요. 갤러리를 열어준 거죠. 그런데 갤러리를 연 지 얼마 안 돼서 집안이 폭삭 망합니다. 결국 갤러리도 문을 닫죠. 26살 때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과 달리 당시에 26살이면 완전 어른으로 취급받던 나이였거든요. 한창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에 집이 망하고 갤러리가 문을 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진로를 바꿨을까요?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서 디자이너들 옷가게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로베르 피게라는 디자이너의 눈에 들어서 그 하우스의 수습 디자이너가 돼요. 이게 디올 30대 초반의 일입니다. 이후에 디올은 류시앙 르롱이라는 사람의 하우스로 옮겨서 디자인을 계속합니다. 참고로 그때 같이 일했던 수습 디자이너가 지방시랑 발망이에요. 이렇게 차곡차곡 명성을 쌓아갔는데 디올의 나이는 어느덧 40대 초반이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버린 거죠. 근데 왜 자꾸 기분 나쁘게 나이 얘기를 하느냐? 나이 40쯤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그래야 될지 모르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쯤 40을 넘은 디올이 어렸을 적에 고향 친구 소개로 한 사업가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킹 오브 코튼이라고 불리던 섬유재벌, 프랑스 최고의 부자 마르셀 부싹이었습니다. 그런 대부호 부싹이 디올을 인정해서 한 디자인 브랜드의 책임자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해요. 디올이 덥석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망설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망설였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40대 초반의 나이는 지금으로 치면 50도 넘은 나이예요. 일단 그 나이에 안정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이거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아마도. 대부호 부싹을 소개해준 어렸을 적 고향 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절에 디올이 길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3번이나 만났대요. 계속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데 왜 얘를 계속 만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만남 때는 길을 걸어가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대요. 어이쿠 넘어질 뻔했는데 그러다 고개를 들어서 딱 쳐다보니까 영국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왜 디올의 고향을 자꾸 얘기했었냐면 노르망디 지방이 도버해협 건너편에 영국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영국 대사관을 보고 디올이 고향을 생각한 거예요. 아, 고향 친구. 그 녀석이 고향 친구였지. 이게 뭐 사실 막 끼워 맞춘 것 같은데 이건 우연이 아닐지 몰라. 이거 봐라. 그 친구가 대부호 부싹을 소개해줬는데 내가 지금 영국 대사관이 보이고 고향이 생각나고 걔가 다시 생각나고 이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간 거죠. 그리고 아까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 발에 걸려서 넘어질 거는 물건을 들어서 보니까 이게 별 모양이었어요. 브로치나 장식문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때 디올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것은 계시다. 왜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 저 별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디올이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이 별 모양을 발견한 건 내 갈 길에 대한 계시구나. 이렇게 막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다시 대부호 부싹을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운명이다. 운명이니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말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싹한테 내 이름을 딴 가게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싹이 그걸 받아들이죠. 그렇게 첫 번째 디올 하우스가 탄생합니다. 이게 뭔가 연결이 좀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디올의 마음속엔 아주 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꿈에 대한. 그러니까 그 모든 우연을 자기 꿈이랑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래서 디올의 디자인에 별 모양이 자주 등장하는 거고요. 숫자 8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일종의 미신까지도 자기의 꿈과 연결시켰던 디올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숫자였대요. 인간의 몸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을 한 디올이 디자인 하우스를 옮기거든요. 옮긴 디자인 하우스는 파리 8구에 있고 건물도 8층이고 아뜰리에도 고쳐서 8개로 만들었어요. 별 모양이랑 숫자 8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집착을 했거든요. 항상 네이클로바랑 2개의 하트 모양, 그리고 나무 한 조각, 금 한 조각을 가까이 뒀고요. 나중에 쇼를 열 때도 모델 한 명은 반드시 백합을 들게 했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46년에 첫 가게를 연 디올은 전쟁 이전의 기억을 사람들한테 되살려주는 거죠. 화려했던 좋은 시절의 기억이요. 실루엣이 강조되고 고급 옷감을 사용한 아주 화려한 컬렉션을 선보여서 극찬을 받습니다. 이때 디올의 스타일에는 뉴룩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요. 당시 영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어야 되니까 아껴 쓰고 검소하게 입고 화려하게 다니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왕실부터 디올의 스타일에 열광을 할 정도였어요.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생 마거릿
공주가 디올의 스타일을 열렬히 사랑했던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왕실의 사랑 때문에 디올은 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왜 첫 부분에 14살 때 디올이 역술인한테 들었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디올의 스타일을 사랑한 영국 공주들을 비롯한 세계의 여성들이 디올한테 정말 부를 가져다주고 전 세계로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곳곳을 여행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현재 디올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마리아 그라치아 치오리, 이분도 여성이죠. 바로 이분이 현 시점에서도 디올의 명성을 계속 드높여주고 있는 데다가요, 일개 건설업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베르나르 아르노가요, 디올 인수를 발판 삼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LVMH라는 명품 제국을 세웠으니까 디올이 14살 때 들었던 그 예언이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자, 이렇게 아주 강렬하고 화려한 인물들이 만들어온 브랜드 디올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년 디올이 받았던 계시처럼 디올이 계속 사랑을 받고 그 이름이 계속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요?